화동에서 중식당 한 17년 한 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창원시만 좀 특별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과 주택에서 장사하시는 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술을 팔 수 있고 팔 수 없는 점이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시하고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뭐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건축주들이 건물주들이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당하지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지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나갈 수 없어서 일부 단속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휴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또 술을 판다고 단속이 되면 또 과태료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물게 돼서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택에 계신 많은 분들이 뭐 제뿐만 아니라 제 앞에 시장님, 그 앞에 시장님, 그 앞에 시장님, 수없이 전 시장님들까지 이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그러면 이걸 다 풀어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어줄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닌지, 풀어주면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5년마다 하는 지구단위 계획 때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좀 잘 반영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또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하시던데요. 상당히 나오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열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백화점이나 큰 마트 같은 데 제가 보면은 전부 장애자들을 지역하고 또 부인들 인증한 부인들은 이렇게 별거가 돼가지고 자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인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은 아침으로는 가면은 텅텅 빈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뺑뺑 돌다가 앉아서 2층, 3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도 이렇게 좀 어떻게 시간대를 하더라도 좀 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오늘 처음 우리 갈수록 노인 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어떤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늦둥이가 있는데요. 주말에 아파가지고 병원을 갑자기 이제 감기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큰 병원에 응급실밖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상황인지라 그 응급실도 전문의가 있으신, 그러니까 소아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조금 병원에 조금 이제 시에서 조금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 아기들 이제 그러고 또 늦게까지 병원이 주말에는 하는 데는 잘 없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오늘 여기 나오니까 정말 독특한 특별한 말씀들이 나오네요. 전혀 한번 고민을 저희들이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 가까이는 뭐 큰 병원이라 해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데 한번 겨울철에 특히 소아들의 감기나 폐렴 환자가 많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의논을 해서 답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을 유통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도 영업을 하다 보면 정원이 솔직히 잘 없어요. 차를 저 도로가에 세워놓고 잠시 볼일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왜 그 카메라든지 CC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요즘 또 찍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주말에 상황이 없어서 차를 보면 밤늦게 들어오다 보면은 이 사각지대라든지 횡단보도 근처라든지 이렇게 차를 대다 보면 아마 스티커가 많이 날라와요. 제가 한 달에 두세 번 때문에 스티커 날라온 게 몇 건인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 10건이 넘습니다. 한 건당 금액이 대충 얼마고 아시겠죠? 주차위반이. 그 영업을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테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 생산부선 김종환입니다. 방금 우리 대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도로변 주변에 다수의 시민들이 통로에 있어야 됩니다. 도로. 그래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일부 또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시간에는 11시 반부터 그 2시간 동안 1시간 반까지 우리가 주차 단속을 안 합니다. 우리 성산구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는 영업자영하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특히 식당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유통을 하면서 차를 짐을 싣고 와서 주변에 도로변에 있다든지 아니면 또 불법 주차할 때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상가 주변에는 여러 가지 단속할 때 조금 탄력적으로 그때 봐가면서 대신 도로도 통로는 있어야 됩니다. 소통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단속을 좀 줄여서 방금 저 휴일에 단속을 많이 나가신다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소통 특별히 많지 않으니까요. 출근도 안 하고 이러니까 뭐 일반적인 흐름이 크게 방해 안 될 때는 단속을 조금 지양하셔가지고 우리 그 시민들이 너무 단속 안 되고 근데 이제 평일은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니까 점심시간 빼고는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난주 화요일 날입니다. 그날 제가 자동 개시를 끝내고 거기 우리 또 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 놀이터에서 이제 제가 아이 우는 소리가 물론 이제 시장님이 아이 뭐 출산이라든지 잘 장려를 하지만 또 우리가 지나가는 시민들이 한 번 더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날 아이 3명이 아이들 한 10살, 11살짜리 막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이가 그 11살짜리 이 사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왜 우느냐고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애가 기도에 사탕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사탕이 걸리면은 죽습니다. 오래 놔두면. 그래서 제가 주민 우리 복지센터에 뛰어가지고 아이가 죽어간다고 지금 제가 막 난리 법석을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주민자치 그 주민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119 부르고 하여튼 그날 잠깐이면 큰 소동을 써서 그게 다행히 공익용원이 그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안전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떡을 쳐가지고 저는 사실 저도 받았지만도 겁이 나가지고 애를 손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 공익용원이 떡을 쳐가지고 사탕을 끄적거렸어요. 여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아이를 뭐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있지만도 우리 아이 울음소리를 함부로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아이는 온 동네 사람 말부터 다 키운다 했거든요. 여러분 저도 손주 3명 있고 이래서 항상 아이들은 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질문을 안 해가지고 시장님이 그래서 제가 잠깐 그 틈을 타서 제가 앞다리 아닌 관계로 제가 자리값을 했습니다.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보통 보면은 자전거 길이 잘라 있는데도 자전거 길을 안 다니고 그 인도로 다니고 해서 뭐 가다가 조금 위험한 생각도 들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전거 도로가 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저도 그 팔령 쪽에 삽니다만은 일부 그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인도를 이용해 탐으로써 걸어가시는 분들이 좀 위협을 많이 느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규제라기보다는 이런 그 자전거 타기 교실을 활용한다든지 각 그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이용하고 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라든지 교육을 갖다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보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활용해서 뭐 교육 말고는 특별하게 참 보상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 타는 자전거 단속을 해가지고
뭐 벌금 매길 수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전거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 정확한 법규를 지키면서 그 자전거 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좀 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공연장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대방 체육 축구장에 지금 야외 공연장이 서고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에 서고 있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요. 근데 꼭 그 야외 공연장에는 날씨가 맑아야 되고 날씨가 따뜻해야 되고 그런 기후 조건이 맞아져야만이 그 야외 공연장을 쓸 수가 있고요. 겨울이라든지 만약에 우천시에는 저희들이 마땅히 가서 공연할 장소가 없습니다. 주민분들 모셔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축구센터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연장을 저희들이 빌리려고 하면 참 그 수고스러움이 많고요.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고 또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저희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고요. 만약에 차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이 큰 동에서 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실내 공연장도 하나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습니다.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표동 내에 그 야외 공연장을 조금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가 예산 한 5억 정도 해가지고 또 여기 우리 도 의원님 계시지만은 같이 해가지고 오픈되고 한 100만 미터 그다음에 실내 같이 다목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우리가 그것도 공원지이기 때문에 그 축구센터 주변에 공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원 실시 변경하고 우리 실시 설계 종료를 해서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방침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살, 6살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행사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애 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옆에 도서관이 있지만 저기 어디지 상명자 도서관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주말에 뭐 책을 읽어주거나 뭐 애들을 위한 행사가 많은데 여기 옆에는 거의 없어요. 10년 동안 살면서 이제 평일에는 이제 금요일에 뭐 책을 읽어준다든가 그런 행사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시립 도서관이나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제 같은 경우는 교통이 거의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지만 행사가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애들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냥 이제 도서관에 좀 행사가 좀 많고 좀 그리고 크기에 비해 이제 상남동이면 큰데 사파동도 오고 가운정동도 오고 하는데 도서관이 좀 규모도 작고 책도 좀 작은 편이고 그 시설에 비해서 이제 행사도 적고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을 도서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이 좀 많이 좀 됐어요. 그렇잖아도 제가 취임하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도서관 사업소가 있거든요.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제 여성 정통 사서 출신의 여성 4급 도서관 사업소장님이 임명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하긴 하는데 아마 이제 본 도서관 위주가 되고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에서 프로그램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지역 도서관들에서 또 주말 프로그램 많이 좀 하도록 주중 프로그램도 같이 하도록 물론 돈이 듭니다. 프로그램 하려면 그러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 하도록 그렇게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의 법원 옆에 동문적으로 전주거지역으로 6층으로 건립된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택에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 앞을 휴게 음식점으로 우리는 되어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아까 맨 처음 질문하신 분. 예, 제가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하셔서 또 주차장도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래서 주택 쪽에 계신 분들은 다 공통적인 민원이라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한 2달 전에 세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했는데 소문에 오면은
포스모 시장 만들면은 뭐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더 단속 많이 해서 죽겠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법은 그렇게 단속을 안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현실은 또 많은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정이나 아들이나 딸들이나 다 창원시에 있는 큰 뭐 기업체나 이런 데 다 근무를 하고 있지 싶습니다. 지금 창원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창원시의 그간 우리나라 기관 산업이었던 큰 공장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의 경제가 어렵다고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 창원 국가 3단 스마트 산단 조성, 수소 산업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의 산업들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생각에 새로운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죽어가는 대기업들을 살리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경제가 일어나는 길이라고 우선 그게 빠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 부흥을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STX라든가 GM대우라든가 두산중공업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그 회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러므로 해서 창원시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으로 가는 것도 많이 필요한데 그 준비가 저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많이 잃은 거죠. 그럼에도 그럼 기존의 그런 산업들을 버릴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산업들을 혁신해서 다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TX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하고 수차례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어쨌든 지금 경영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 자산들 매각을 하라. 그 매각을 하면 RG 발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STX 그 R&D 센터 도청에서 좀 내려오면 있죠. 그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해에 가면은 그 주물단지 있죠. 웅동에 그 옆에 있던 아파트 집다가만한 거 그것도 매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백억 매각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정부 지도대로 대신에 정부도 RG 발급을 해서 STX가 지금 수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주된 것들이 설계를 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설계가 끝이 나야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로 일감이 나옵니다. 그 설계 도면이 요즘은 바로 컴퓨터에서 쫙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올 상반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이제 작년 가을에 수주됐던 것들이 이제 올 봄이 지나면은 현장에 일거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 쪽에서도 LNG선 그저에 많이 수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협력업체는 자원공단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감들이 나오는데 텀이 좀 있습니다.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상반기가 지나면서 우리 자원공단 쪽에 일거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활력이 살아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공개하기 조금 빠릅니다만은 우리 경제국장님 와 계시나요? 오늘 안 하시나요? 예. 그 어제 아래 이제 우리 GM 자동차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시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새로운 설비 투자 의향을 밝히고 새로운 설비 투자를 위해서 건물 신축하고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몇백억 새 투자를 하겠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최소한 여기서 5년, 10년간은 새로운 차를 생산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GM 자동차 때문에도 많이 절망하고 계신데 이제 그게 희망으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최종 확정이 되는 대로 GM 자동차하고 함께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조금 공개를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은 역시 두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사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두산이 좀 걱정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무급 휴가도 일부 하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대책도 함께 지사님하고 만들기로 우리 걱정을 같이 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진해에 조선산업 때문에 우리가 고용위기 지역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것도 1년 좀 연장을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 전체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요청을 제가 산자부에 보냈고 또 지사님한테도 오늘 이야기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올 상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좀 살아나면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경기가 계속 안 살아나면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고용위기 지역으로 되면은 좋은 게 뭔가면은 아마 이제 지난 11월 달에 우리 각 구청별로 500명 내지 600명 단기 일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가서 한 80억 받아왔고요. 저희 시비도 한 10억 넣어서 90억 정도를 가지고 2달 동안 각 구청별로 5, 600명씩 이렇게 해서 단기 일자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1월 중순에 끝이 나고요. 설을 전후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한 150억 정도를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 석 달짜리 또 단기 일자리 그러니까 아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급한 분들, 당장 실직이나 급한 분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공단 전체를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하고 또 새로운 관광산업 컨텐츠 중심의 관광산업들에서 또 새로운 분야도 만들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 상반기가 지날 때쯤 되면 창원에 다시 생기가 돌거나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하는 신호가 분명히 오도록 하겠고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경제가 2% 내지 3%밖에 성장 못했습니다. 잘 될 때 3% 한두 번 있었고요. 대부분이 2%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창원은 0%대 내지는 1%대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게 10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창원이 굉장히 전국에서도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도의 부지사 할 때만 해도 우리 경상남도 경제는 서울, 경기, 경남 이랬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서울, 경기, 충남 약간 차이 나게 경남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경남하고 비슷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경남이 자꾸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미끄러지면 안 된다.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그 핵심에는 어디가 있다? 창원이 있다. 지난 10년간 쭉 누적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바닥을 치고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저나 우리 시청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혼연일체가 되고 또 여기 와 계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올해 치고 나가자는 게 제 슬로건이고요. 지사님도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경남 경제 재도약의 원년. 도청은 그렇게 잡고 시청은 창원 경제 부흥의 원년. 재도약이나 부흥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자고 뭐 그런 차이고요. 그렇게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올 상반기가 지나면은 조금 활력이 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